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비지트 재팬 웹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완벽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첫 번째 비지트 재팬 웹이 무엇인지, 두 번째 필수인지, 세 번째 비지트 재팬 웹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점, 그리고 최신 개정 내역, 네 번째 등록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비지트 재팬 웹 하나도 헤매지 않고 끝까지 작성하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비지트 재팬 웹이란 뭔가요? 비지트 재팬 웹은 입국 심사, 세관 신고, 종이를 전자화, 그러니까 QR코드로 대체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본 입국 시에 우리가 입국 심사를 해야 되고 세관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여러분 기억하시기에는 비행기에서 수기로 작성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고 가는 건데 그거 대신에 QR코드를 받아서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사전 작성하고 QR코드 딱 받고 발급받아서 빠르게 찍고 공항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비지트 재팬 웹은 필수인가요? 여러분, 필수는 절대 아닙니다. 원래는 필수였어요. 제가 작년 11월에 오사카 갈 때까지만 해도 코로나 검역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완전 필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아니다. 5월 이후로는 완전 없어져서요. 검역 자체의 란이 없어지고 지금으로는 입국 심사, 세관 심사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면 안 써도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걸 안 쓰면 종이 서류 2개를 어쨌든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에서 입국 세관 신고를 미리 나눠주는 비행사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사에 따라서 입국 그리고 세관 신고서를 안 나눠주는 곳이 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안 나눠줬어요. 그럼 공항에 딱 내렸어요. 그러면 그 공항에서 그 줄을 기다리고 내가 직접 쓰고 그만큼의 시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아시겠지만 여행은 공항에서 나와야 내가 여기에 딱 도착한 실감이 나요. 그렇지 않나요? 전 그렇더라고요. 저는 도착하면 공항에 오래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해두셔야 좀 빨리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뒤에 또 이거에 따른 꿀팁이 나오니까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세 번째, 공항에서 활용법 그리고 수기와의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지트 재팬 웹에 사전 등록을 다 하시면 수기 작성은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나는 비지트 재팬을 안 했어. 그러면 비행기에서 받아서 작성하시면 돼요. 비행기에서 서류를 안 주면 공항에 와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 되면 같은 입국 심사대에서 비지트 재팬 웹 이용자는 노란 QR코드를 제시하고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종이를 작성하신 분들이 입국 신고서를 내고 통과를 하는 겁니다. 이후 세관 신고 시에도 똑같아요. 비지트 재팬 웹 이용자는 파란 QR코드 제시하면 전자세관을 딱 찍고 통과. 그리고 서류 제출은 전자세관이 아니라 기존 세관 신고 게이트로 가서 내시고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알려드리면 2개 다 작성하세요, 여러분. 여건이 된다면. 그리고 줄이 적은 곳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세관의 줄이 길다면 수기로 작성하신 줄로 가세요. 그리고 수기 줄이 길면 전자세관 줄로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꿀팁이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등록은 언제 하면 좋을까요? 가입과 이용자 등록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최종 로그인 후에 1년 반이 지나면 계정이 삭제가 되니까 이전에 등록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여행 일정 등록은 항공편과 숙소 기재가 필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편과 숙소가 정해졌다면 한국에서 출발하시기 전에 여유롭게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미 경험자라면 출발 직전에 우리 공항에서 기다릴 때 있잖아요. 사실 그때 해도 돼요. 근데 그래도 여유 있게 빨리 하면 좋겠죠. 저도 최근에 갈 때는 이거 3번째, 4번째 하는 거다 보니까 일본으로 떠나는 그날 12시 넘어서 새벽에 했거든요. 근데 정말 익숙하신 분들은 그 정도로 공항에서 하셔도 될 정도고요. 근데 나 처음이다. 그런 분들은 실수할 수도 있고 시간이 촉박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막 떨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전에는 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5번째, 비지트 재팬 웹 등록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입니다. 여권, 항공권, 호텔 정보,
본인 이메일 계정이 필요합니다. 비지트 재팬 웹은 크게 5가지 과정으로 나눠지거든요. 첫 번째는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용자 등록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입국 예정 준비. 그리고 네 번째가 입국 심사 준비, 그리고 여기에서 QR코드를 생성을 합니다. 그다음에 5번째가 세관 신고 준비 QR 생성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는 1년 6개월 이내의 로그인 시에 계속 사용이 가능해요. 평생. 근데 3, 4, 5번 같은 경우는 입국 시마다 일정 생성을 다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 4, 5번은 계속 업데이트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자세하게 이제 1번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계정 만들기와 로그인입니다. 여러분 구글이나 네이버에 우선 비지트 재팬 웹을 쳐주세요. 여러분 근데 제가 비지트 재팬을 처음에 설명하고 막 이렇게 영상을 올릴 때 도대체 그 어플이 어딨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어플 절대 아닙니다. 웹사이트예요. 웹사이트. 그래서 비지트 재팬 웹이라고 치면 바로 들어가집니다. 바로 위에 뜨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클릭하시고요. 페이지 하단 새로운 계정 만들기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동의 이후에 다음을 눌러줍니다. 계정정보 입력란에 나온 이메일 주소와 비지트 재팬 웹에서 사용할 비밀번호 입력을 해주고요. 이때 비밀번호는 영문, 대문자, 영문, 소문자, 숫자, 기호로 조합을 해서 10문자 이상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크하고 질문에 해당하는 이미지 선택 후에 검사를 눌러줍니다. 계정 만들기 클릭 후에 본인 확인을 위해서 입력했던 이메일 주소로 발송된 6자리 코드가 있어요. 그거를 입력해 줍니다. 이후 이메일 주소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다시 로그인 화면으로 돌아가서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로그인 단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용자를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정보를 누르고 이용자 등록을 시작합니다. 입국, 귀국, 수속의 질문은 정부가 발행한 여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일본에 거주하고 있으며 재입국 허가를 받고 일본에 입국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일본 여행이라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없음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면세 QR을 이용하시겠습니까? 있으면 있음, 없으면 없음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면세 QR코드는 그럼 도대체 뭐냐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겠죠. 이게 뭐냐면 일본 여행 중에 공항이나 쇼핑몰에서 면세품을 구매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해서 여권이 필요해요. 근데 이 여권 대신에 제시하면 되도록 만들어진 QR코드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면 완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권 가지고 다니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권 정보 입력은 카메라 판독 또는 직접 입력으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판독으로 하는 방법이 귀찮지 않지만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잘 못 찾을 때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카메라 화면에 여권의 얼굴 사진 페이지를 위치시킨 다음에 여권 촬영하기를 누르고 여권 정보가 올바르게 입력되었는지 확인 후 다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입력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등록을 누르면 이용자 등록이 완성됩니다. 이후 추가로 비자 필요 여부로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현재 일본 단기 관광으로 입국할 시 우리는 90일까지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없음으로 선택하신 후에 홈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입국 예정 등록입니다. 입국, 귀국 정보 인용해서 비자를 등록을 하면 그대로 인용하기를 누르면 되지만 관광 목적은 비자가 없죠. 그래서 인용하지 않고 등록 진행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행명은 간단히 입력하고 입력하지 않을 시에는 일본 입국일로 자동 등록이 되고요. 일본 도착 예정일을 필수로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탑승 항공사 명과 편명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선택란에 항공사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다 있어요. 거의 다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타 항공사를 이용하실 경우에 만약에 없으실 경우에는 ZZ
Other Airline 이렇게 선택할 수 있거든요. 맨 끝에 있어요. 그걸 선택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한 경우 탑승기 명에 항공편명, 숫자 입력까지 한꺼번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을 누르면 일본 내의 연락처를 등록하는 칸이 나옵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지낼 숙소를 정보 입력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또 꿀팁! 여러분 이거 미리 구글에서 주소를 찾아 놓으시면 우편번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편번호만 입력을 해도 위에 주소가 자동 입력돼요. 그래서 우편번호를 먼저 등록을 하세요. 그러면 자동 입력되는 주소가 나오고 이유 입력되지 않은 상태의 주소까지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까지 기재 후 다음을 누르고 기재한 내용을 확인하고 예정 버튼을 누르면 입국 예정 등록 완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혹시 당일치기이신 경우 부럽네요. 저도 당일치기로 갔다 오고 싶어요. 근데 회사 일정일 수도 있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주소는 일본 공항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는 일본 공항 전화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 숙소에 나는 묵는다. 그러면 몇 번째 숙소를 적어야 되냐 이런 질문도 많을 수 있잖아요. 처음 묻는 숙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입국 심사. 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QR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입국 귀국 예정이 등록이 되면 입국 귀국 수속으로 눌러주세요. 그래서 비자 연계는 비자가 있으신 분만 하시고 단기 관광 목적의 여행자분들은 아래에 입국 심사 준비에 외국인 입국 기록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상륙 신청에 필요한 외국인 입국 기록을 등록합니다를 등록을 한 후 입국 심사관에게 QR코드를 제시하면 상륙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누르면 이미 입력해둔 정보가 있기 때문에 나라명과 도시명을 입력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면 사우스코리아라고 입력을 하고 서울 또는 본인의 도시를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관광 등의 목적을 선택하고 탑승기는 이미 이전에 입력해둔 편명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 일본 체제 예정 기간을 입력해주면 되는데요. 3박 4일이면 4일 여행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을 눌러서 입력 내용을 확인, 그리고 질문사항에 확인하고 예, 아니오를 입력하시면 되고 다시 한번 입력 내용을 확인하고 등록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입국용 노란 QR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이게 네 번째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세관신고 준비입니다. 세관신고 준비는요, 휴대폰 별성품 신고를 누르고요.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등록하면 공항에 있는 전자신고 단말기에서 수속한 이후에 세관검사장 전자신고 게이트를 통과를 할 수 있습니다. 확인 후 다음 버튼을 누르면 여권 번호, 성명, 입국 일자, 탑승기 편명 등이 이미 기재한 내용으로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업과 출발지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인천에서 출발하는 경우 인천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다음을 누르고 동반 가족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도 많았는데요. 비지트 재팬 웹은 만 6세 이상인 경우는 다 개별 등록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만 6세 미만 아이가 있는 가정이 아니면 0명. 나 혼자 가면 당연히 같이 가는 건 0명이겠죠? 본인만 하면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 다음을 누르면 일본 국내 체류지 확인이 나오는데 이미 입력을 했기 때문에 간단히 확인 후 다음으로 넘어가 줍니다. 반입이 금지된 물품과 위반되는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뒤에 위반되는 경우가 없다면 없음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면 되는데 이게 이제 확인하는 게 8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작성한 내용을 확인 후에 등록 버튼을 누르면 세관신고 준비도 완료입니다. 그래서 QR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파란색이에요. 이 두 개 되었다면 비지트 재팬 웹상에서 QR코드 표시라는 칸이 뜹니다. 그래서 그걸 클릭하셔서 보여주시면 되는데 여러분 QR코드가 생성이 되면 그냥 그때 찍어두세요. 그게 훨씬 더 편합니다. 두 개 다 찍어두시고 보여주시고 그러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캡처 무조건 해두시는 거 추천 강추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면세 QR 같은 경우는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여권 대신에 제시하는 거긴 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직 면세 QR을 지원하지 않는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권을 들고 다니지 않으면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면세 QR보다는 여권을 소지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완전 정복 비지트 재팬 웹 뿌셔뿌셔 이렇게 다 설명을 드려보았는데요. 이 정도면은 정말 자세하게 모든 과정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즐거운 일본 여행 되시고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